다음은 우리 이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저는 참사 이후에 지난 시기 동안 사회적 참사를 대처하는 충청도와 청주시 그리고 그 정부의 일관된 가해 행위, 2차 가해 행위와 모멸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시면 그 분향소를 저는 도의원을 8년을 했었습니다. 청주시청 대회의실보다 저렇게 좁은 분향소를 쓰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늘 분향소를 만들면 대회의실에 통상적으로 했지 저런 식으로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수막 문구에 보시면 사고 사망자로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가서 내가. 그래서 참사 희생자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항의해가지고 참사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49제 있기 전에 23년 7월 21일 동아일보에 그거 오송 현장에 갔다고 상황 바뀐 건 없다고 충북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저 때 전후해가지고 한 번 그 희생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3번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 때 한 번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12월 달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난 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오송 참사 현장 가셨을 때 또 갑니다. 이렇게 3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49째 날 새벽에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기습 철거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철거를 막고 항의하던 그 활동가를 기소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50만 원을 법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그냥 약식 기소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재항고를 해서 현재 항고 중입니다. 그리고 23년 그 10월 달에 그대로 그 분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청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듯이 청주 그 동물원을 방문해서 먹이를 주고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0월 25일 날 호우 피해 관련 재난심리 치료비 지원 안내라고 그제서야 오는데 1인당 100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자 이 내용을 삭제를 했고 이 내용에 이 사회적 참사의 오송 참사는 생존자들이 있다는 말씀 거듭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아예 이 안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0일 또 본인 동의 없는 개인의료정보 문안 유출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4일 날 6월 달에 한 번 김용환 도지사가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때 유가족들을 만나서 2주기 추모 기간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전부 리본을 달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술자리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청주시장이나 시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궁평 이지하차도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에 추모 현판을 혐오시설이라고 저런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송 참사 추모비는 도의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의회 출입도 막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날 기관보고 때 김용환 도지사는 정치 탄압이다. 목이라도 매야 하냐. 기소하라. 이런 식으로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사회적 참사에 정부는 없었고 참사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기억을 혐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마치 죄인처럼 일관되게 대우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수모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날 살아오셨었던 그 참사 현장에서 살아나오셨던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잠깐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생존자협의회 대표님 나와주세요. 아, 나오시면 안 되나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네, 마이크를 좀 쓴 것에 마스크를 좀 쓴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우선 지금 진상 규명 밝히고 있으니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가 참사 이후에 느낀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점들과 지자체들의 만행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2차 가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번에도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생존자들이 받은 2차 가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알아서 살아라 라는 계속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참사가 바로 나고 나서 버스 생존자, 유일한 버스 생존자가 구급차에 탔습니다. 근데 물론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만 도청에서 왔든 시청에서 왔든 여러 번 계속 구급차 문을 열어보고 왜 혼자 살아서 나왔어요? 인적 사항을 계속 적어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결국 그 생존자는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저에게도 저는 그때 당시 동승자 형과 친한 동승자 형과 같이 출근길을 가다가 이제 저 혼자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여러 번 동승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인적 사항을 적어왔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해자의 그 조사입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고 희생자가 몇 명이고 또 부상자가 몇 명인지. 하지만 7월 15일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충청북도는 8월 말까지도 저희들의 숫자조차 틀리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10월 6일까지 똑같이 도청과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청과 시청이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저희들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살았으니 알아서 살아가라 라는 태도로 일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비 지원해 주는 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과 진료라는 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정신과 진료는 우선 예약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는 그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서 치료를 받으려면은 나중에 학업이나 취업,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생존자 가족 중에도 그럴까봐 치료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과는 자녀가 치료를 받아도 그 상담 내용은 부모한테도 안 알려주는 그렇게 예민한 의료 기록입니다. 개인 의료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 하에 무단으로 계속 그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작년 7월 달에 인지하게 됐고 저는 그 이후에 사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 중에 일부는 사비로 치료받고 일부는 지자체가 쓰라고 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비 사용 내역이 반의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정말 행정 편의의 공급자 중심의 그런 지원이었습니다. 정신과를 가면요,
약 위주로 처방을 해서 그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가 너무 안 맞으니까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이 다른 방법들을 조금 요구하는 게 사설 상담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 외상이든 내상이든 마음의 병이든 원칙적인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이후에 다른 방법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